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글 보면서 공감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을 털고 싶어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아주 좋았어요. 시아버님은 과묵하면서도 자상하신 스타일이시고 시어머님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하신 스타일인데 그래서 뒤끝은 없겠다 좋게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죠. 결혼하고 나니 화끈하신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필터 없이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 하시는 성격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나는 일들만 대충 적어봅니다. 첫 번째, 어버이날. 결혼 전 어버이날 오전에 전화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화난 상태시더라고요. 아침에 전화 안 해서 욕하고 있었는데 이제 했네? 라고 하시며 그래서 얼마 줄 거야? 하시며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결혼식장 메이크업실에서 친정 엄마한테 어버이날 아침에 전화도 안 했다고 예의 없다고 제 욕을 하셨대요. 이놈의 계집애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오더라고. 그런데 본인 아들은 저보다 더 늦게 전화했더라고요. 엄마가 이거 듣고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는 걱정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상견례. 이건 뭐 별건 아니긴 한데 상견례 자리에서 계속 자식 자랑을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 진짜 잘생겼다고, 원래는 더 잘생겼는데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고, 딸은 상견례 자리에 없었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자격증 많이 따놓고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며 나열하시고, 엄마한테 저는 예물 세트 해줄 건데 사도는 뭐 해주시냐고 우리 아들 반지 하나는 해주시는 거죠 하셨는데, 예물 세트가 뭔가요? 저 예물 세트 못했습니다. 돈을 주시긴 주셨는데 예물 세트는 고사하고 반지에 다이아몬드도 박을 수 없는 금액, 그냥 결혼 반지만 했는데 다이아 대신 큐빅을 박았고, 그래서 엄마도 반지값만 줬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반지를 한 거죠. 남편은 어머님한테 그냥 예물 세트 했다고 하라고, 자기 엄마는 해준 줄 아신다고 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결국 싸웠습니다. 아니, 본인이 얼마 주셨는지 아실 텐데 그걸 왜 제가 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또 결혼 발표하러 찾아뵈었을 때 밥 먹고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한 물을 다 흘려보낸다고 혼났었거든요. 낭비 심하다고 알뜰하게 살라고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넘겼는데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설거지한 물 안 모아두는데 설거지한 물 받아놓고 행주 또는 걸레 빠는데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신 거 그때 깨달았죠. 셋째, 결혼식.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피로 연장 혼주석에서 같이 식사 중 시누이 가족과 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계속 시아버지 자랑을 하시면서 본인은 자식보다 남편이 최고로 좋다고, 사도는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셨는데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사별한 사람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엄마밖에 모르셨어요. 저희 엄마 결혼 생활 내내 공주처럼 지내셔서 어머님 마음 잘 아실 거예요 했더니 눈 흘기면서 아무 말 못 하시더군요. 넷째, 결혼 후.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셔서 왜 전화를 안 하느냐, 전화 좀 해라 하셔서 네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하고 끊으면 다음날 먼저 또 전화하시니까 제가 전화 걸 틈이 없는데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잘 지내느냐고 별일 없느냐고 물으시고 다음날 잘 지내느냐고 또 물으십니다. 뭐 그런 기본적인 대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싫어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매일 전화하셔서 우리 남편 밥은 해먹이냐, 뭐해서 먹으냐, 너 우리 남편 잡고 살면 내 손에 죽는다, 용돈 좀 주라고 등의 말을 하시고, 생신 때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시켰느냐고 하시고 그런 의미로 용돈 좀 달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남편이 벌어온 돈 너희 엄마가 갖다 주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시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돈 요구하실 때 엄마는 뭐라도 사 먹으라며 조금씩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 사람 월급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많이 보태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전화하기가 점점 싫더라고요. 다섯째, 명절 전화. 혼전 임신으로 추석 때가 만삭이었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6시간 걸리는 시댁이라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죄송해서 연휴 전날 못 가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전화했고 알았다 하셔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다음날 전화가 와서 받으니 받자마자
너 참 못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연휴 전날 전화 드렸으니 추석 당일에 전화 걸 생각이었는데 연휴 시작날 전화 한 통 없다고, 진짜 못됐다고, 매일 전화해야 한다고. 그러다 남편이 받아서 서로 소리치다가 끊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받으니까 너 진짜 못돼 처먹었다.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와놓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집 사고 돈이 없다고 서로 하지 말자고 해서 예단 예물 생략한 건데 예물은 못 받더라도 예단은 해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 다 생략하자고 하셨잖아요 했더니 또 뭐라 하시는데 제대로 말을 못 하시더군요. 여섯째 출산 후 그렇게 명절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락 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도 연락 드렸더라고요. 저한테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우리 손주 잘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라 이러셨습니다. 출산 후 6시간 거리라 멀다고 안 오셨고 조련 비용은 물론이고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못 해준다고 산후 도우미 비용만 지어주고 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병간호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시댁에서 조련료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제 지인들은 물론 엄마 친구 자식들도 다들 시댁 지원을 받아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영 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 후 매일 혼자 아기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젖병을 씻어 소독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매일 새벽에 자요. 지금 9개월인데 이때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고 아기랑 떨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육아에 집안일도 혼자 하니 바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깨는 아기라 휴대전화기는 무음으로 해뒀기 때문에 전화 온 줄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부재중 전화 6에서 7통씩 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저는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 부모랍시고 늘 다시 걸어서 통화를 했고 손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영상통화도 걸었는데 처음엔 너희 집 닮아서 별로라더니 이제야 우리 남편 닮아서 예쁘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 판박이라 너무 속상했었고 주변에서도 결혼식 때 본 시어머니랑 닮았다고 했었습니다. 임신 때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런가 싶었는데 크면서 얼굴이 변하더니 지금은 별로 안 닮아서 아주 예쁘네요. 손주 태어나고 영상통화나 사진만으로 보시고 한 번도 못 보셨다고 아기랑 한번 내려갔다 왔었습니다. 반찬도 싸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손주 용돈도 주셨고 갈 때는 서운함에 눈물도 보이셔서 다음에는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금방 잊고 금방 풀리는 성격이라 그날 이후로 마음이 풀었던 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또 부재중 7통이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너 진짜 전화 안 한다? 하셔서 정말 전화 걸 시간이 안 난다고 하니 전화 바로 안 받는다고 뭐라 하셔서 벨소리를 꺼놔서 전화가 와도 안 울려요 하니 귀 먹었느냐고 하시는데 아기 보고 있는 중이라 바쁘기도 하고 입 아프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보고 너희 엄마랑 동생 데리고 살제? 하셔서 네 엄마랑 동생이랑 둘이 살죠 하니까 야 그게 말이 되니 지금? 이러셔서 왜 그러시지 하고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야 너희 엄마랑 동생 데리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러셔서 그제야 상황 파악 후 제가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살죠 이러니까 너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너희 식구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엄마랑 동생이 여기 왜 사느냐고 같이 안 산다고 하는데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미친년아 너 참 못됐다 엄마한테 그리 배웠니? 라고 하셔서 더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만 끊겠다고 하고 끊어버렸고 출장 중이었던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저는 난데없이 그러시는 게 이상하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시냐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그 전화에 시달렸다고 받지 말고 차단하든지 하라고 화를 내더니 끊더라고요. 후에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지만 집 구하는데 시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남편이 돈을 더 해온 것도 아니고 반반했는데 내가 왜 미친년 소리를 듣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고 나는 갑자기 그러시니 남편한테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나 싶고 서러워서 아기 앞에서 펑펑 울고 그날 시부모님 연락처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출장에서 복귀한 남편에게 나는 이제 시부모님 다시 뵐 일 없을 거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자기 혼자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나봐요. 남편이 화나면 다시 안 간다, 다신 안 본다, 다신 연락 안 한다 이런 말 잘하는데 저는 홧김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진짜 안 보려고 결심하고 나서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끝이거든요. 그땐 알았다고 먼저 차단하라고 했던 남편이 이번에 시댁에 행사가 있었는데 처음에 같이 갈래? 이래서 아니 이러고 끝났고 후에 진짜 안 갈 거냐고 또 물어서 안 간다고 했더니 행사 같은 건 참여 좀 해달라고 짜증을 내다가 갑자기 또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음날은 진짜 안 가냐고 따졌다가 그 다음엔 자기 혼자 간다고 했다가 또 다음날엔 그 하루 잠깐 못 참냐고 해서 생각해 본다니까 됐다고 혼자 간다더니 가기 전날 가냐고 또 묻더라고요. 시댁이랑 사이가 좋았어도 힘든 상황이었던 게 아기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6에서 8번씩 설사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몸이 안 좋으니 더 자주 보채기도 하고 발진까지 생겨서 바로바로 씻게 하는 상황이고 장마철인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길을 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씻기나요? 끝까지 안 간다고 하고 잘 있다가 그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평소와 같이 술을 먹었더니 갑자기 저보고 앞으로 장모님 다신 안 본다고 행사 참여 안 한다길래 저는 시댁 안 가면서 남편은 같이 가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되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은 행사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할머니 할아버지 7순 8순 잔치도 한 적이 없고 엄마가 사회 출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아빠 제사에도 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명절에도 각자 가고 이제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더니 원래 그러려고 했나봐 순순히 그러자고 하네 라고 하고 그 이후로 말을 안 합니다. 먼저 그러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떤 답변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참아도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 가족 외모 비하 발언, 욕설은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본인 어머니한테 사과를 요구했거나 본인 어머니 행동에 대해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사과했거나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부탁조로 말했으면 저는 또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더 가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연락하거나 찾아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저한테 부모랑 저랑 싸우면 제 편이라고 자긴 자기 부모님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제 편이 되어줄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키워준 부모라고 완벽한 부모님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마음먹어도 무개념 시어머니한테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연락 안 할 것이고 독설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글 쓴 것도 잊고 있었는데 제가 오죽 말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익명으로도 글을 썼었나 싶네요. 그래도 이것에 글을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거든요. 증거를 남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두었고요.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자꾸 싸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선을 넘은 시모랑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제 편이 아닌 부모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은 저를 이혼에 결심하게끔 했네요. 녹음 메시지 캡처 등등은 철저히 해두었고 그 사이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 준비도 해두었네요. 복직하는 과정에서 남편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일하고 있고요. 2달 전 이혼 통보했습니다.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혼 안 했으며 어쩔까 싶네요. 시모 전화 안 받으니 친정에 전화해서 욕지거리 퍼붓는 거 저희 친정 엄마도 열받아서 미친 할머니 어디 우리 귀한 딸한테 미친년 소리나 하고 노망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려요 하고 끊으셨다네요. 재판장에서도 저한테 재수없다는 둥 막말을 해서 그거 그대로 녹음해서 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연락하고 괴롭힐 때마다 남편 회사 찾아가서 망신을 줬더니 그때부터 남편도 지쳤는지 꼬리 내리고 양육권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더라고요. 명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회사 건드리면 꼬리 내릴 거라는 거 예상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끝난 결혼이지만 이혼을 후회 안 하려고요. 안 그랬으면 평생 욕 들으며 참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엄마한테 많이 죄송하지만 더 많이 효도해서 갚아야겠죠. 응원해주신 인생 선배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결혼 전에 이미 미친 시모인 건 알고 결혼을 한 본인 잘못도 있어요.
여하간 그건 지난 이야기니 접고 앞으로는 마음 단단히 먹어요. 남편은 그냥 동거인이고 새아빠인 거고 시댁은 없는 겁니다. 어디 며느리한테 미친년이라 그래요. 진짜 무식 천박 답도 없는 노인네 완전히 차단하시고 남편도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채 하시고 같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거엔 대답도 하지 마세요. 아기 9개월이면 돌부터 아기 어린이집 보내세요. 그게 애한테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얼집 적응하고 님시간 생기면 뭐라도 자격증이라도 따서 본인 일을 하세요. 작게나마 애가 커갈수록 님시간만 더 늘어요. 길게 보고 내 능력을 키우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